황정음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남편과 불륜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게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황정음 씨를 이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고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추녀야, 영돈이랑 결혼해줘. 제발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 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의 배우자의 불륜 상대로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갈무리해 와서 그것이 공개됐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일반인 여성은 이영돈 씨와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사실 그 피해를 입은 일반인 여성은 자신의 신원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져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DM도 굉장히 많이 받고 이상한 마팔도 당하게 되고 비방도 많이 들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정음 씨는 수차례 반성한다,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반성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성했다고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걸까요? 우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진실한 사실을 게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진실한 사실을 게시해도 처벌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11명의 멤버가 들어와 있는 카카오 채팅방에 자기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썼는데, 그 내용이 친구가 누구누구와 성관계를 했는데 성병에 걸렸다더라 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이 친구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게 되는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대략 이 정도의 잘못으로 보이는 사안들을 보면 한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사이에서 벌금이 많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초범인지 여러 번 이런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벌금 액수나 처벌의 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황정음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남편과 불륜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게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진실한 사실도 아니고 허위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를 경우에는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3항에 보면은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서 이 죄를 물 수는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황정음 씨를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고 하면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그런 거를 알고 황정음 씨와 황정음 씨의 소속사에서는 수차례 사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 형사처벌 받을 단계로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황정음 씨한테 피해를 입은 일반인이 황정음 씨를 고소해서 황정음 씨가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고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그래서 추측컨대 아마 황정음 씨 같은 경우도 기소가 된다고 하면 아마 벌금형이 500만 원 내외에서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소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아서 벌금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그 황정음 씨의 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일반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본인이 겪었던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로 청구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을 재판부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명확하게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를 위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한 이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떤 인터넷 글에 진실한 사실과 또는 허위 사실을 올리면 다 처벌받는다고 하면 사실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를 인정하는 사안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요. 본인의 반려견을 동물병원에다가 맡겼는데 거기서 치료를 받던 중 반려견이 죽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인터넷에 이용 후기를 쓰면서 과잉 진료를 했다, 제대로 진료를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이것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법원은 이렇게 이분이 물론 화가 나가지고 쓴 점은 있지만 어쨌건 간에 거기를 다녀온 소감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반려견들의 주인들의 어떤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공공의 이익을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 정도의 표현의 자유는 이렇게 영업을 함에 있어서 감당을 해야 된다는 점,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 자신의 글이 정말로 그 죄의 유죄에 해당하는 글인지는 한번 법률적 자문을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였습니다.